법무부에서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봉지욱 기자가 장시호 씨를 만났다라고 한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지금 봉지욱 뉴스타파의 지금 대장동 사건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장시호 이게 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는데 봉지욱과 장시호가 이미 이건 추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봉지욱 장시호가 만난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네. 추정을 하건데 봉지욱 장시호가 만나서 장시호가 태블릿 조작을 자기는 강요당했다. 한동훈 등등에게 이런 수준의 증언을 하고 그 봉지욱 기자가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건 이 항소 이유서가 들어온 지는 지금 뭐 지난 1일이지만 그 전에 작성했을 거기 때문에 그 직후에 한동훈입니다. 이 항소 담당자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장시호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아예 세게 그냥 갖다 박아버렸는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놀랐냐면은 우리는 지금 형사고 민사고 이 태블릿 관련 재판을 10몇 개를 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증인을 신청하려고 그래요. 검찰하고 특검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모든 증인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수사를 담당했던 그 특검조사팀의 정민영 변호사 있어요. 참여연대 출신으로 특검 들어갔다가 조작에 이 공모를 한 그 변호사인데 자기들 수사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 신청하더라도 특검한테 얼마나 유리한 얘기 하겠습니까? 특검 수사 담당이었으니까. 특검을 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거의 온몸으로 슬라이딩 태클로 지금 그 정민영 증인 채택을 막고 있어요. 특검에서.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유독 장시호에 대해서만 먼저 한동훈 쪽이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딱 나온 겁니다. 그럼 뭐 작업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아니면 과정이 하나의 압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1차로는 겁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장시호하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가 돼서 장시호가 이제 나와서 이제 거짓말로 이 위기를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장시호 이슈가 터진 이유는 이 태블릿 반환 소송 1심 소송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장시호가 했던 말은 모조리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서원에게 돌려줘서 검증해봐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장시호는 이미 태블릿 조작의 범인으로 판결문에 나와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장시호가 이 증인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 당시 이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장시호는 그게 다 이제 그 말하고 안 맞아, 이 증거하고. 뭐 대표적으로 장시호가 이 태블릿 PC를 뭐 10월 27일 날 입수했는데 자기는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켜보지도 못했다 그러는데 뭐 29일 날, 30일 날 막 켜진 기록이 나와 있는 거고. 1월 5일 날 특검에 제출하는데 그때까지 태블릿 PC는 꺼져 있었다 그러는데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18시간 동안 켜져서 구동된 기록이 나오고. 장시호 말하고 안 맞으니까 재판부가 이제 장시호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자, 그 상태 장시호 나오면은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야, 너 비번을 몰라서 못 켰다는데 왜 너 입수한 다음날 켜져 있냐? 장시호가 이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고 그냥 장시호 거짓말만 하긴 되는 겁니다. 거짓말. 근데 이런 게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이런 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장시호를 부르고 싶어 했겠죠. 당연히 우리가 부르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먼저 장시호를 데리고 나오겠다면요. 여기서 장시호는 죽습니다. 장시호는 이 증인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짓말 다들 통나고.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 쪽은 장시호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는 함정을 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쪽에서 이제 법무부죠. 네. 법무부가 항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이 항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법무부가 항소하는데 그러면은 장시호에게 덮어 씌운다. 근데 장시호는 그걸 모르고 나온다는 거예요? 장시호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장시호한테는 지금 이거 만약에 걸렸으니까 네가 가서 그냥 우겨라. 네. 너 우기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라. 일단 지금 네가 나가서 수습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가 앞서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다시 하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버텨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장시호한테는. 근데 우리는 이미 상세한 이 증거들을 확보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장시호 나온다. 우리는 질문 한 200가지 뽑을 겁니다. 한 2시간 안에 끝장을 내버릴 건데 그럼 이제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우리하고 장시호하고 검찰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검은 빠져 있어요. 장시호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붙는 건데 장시호가 처절하게 박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또 이겨.
그러면 검찰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 당시에. 아유 장시호가 거짓말하다 걸렸네요. 우리도 몰랐네요. 그러고 남은 애들이지. 그러면 하수범이. 장시호는 위증이라든가 뭐 재판 방해 이런 식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장시호는 증거 조작으로 걸려 있고 증거 조작으로. 네. 그리고 이제 위증이고 뭐고 다 걸려 들어가는데 그 뒤에 장시호가 터트려 봐야 장시호가 이제 까겠죠. 나도 한동훈에게 속았다. 아, 봉주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까봐야지. 까는데 그것조차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냥 하나의.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게 이 재판 나와서 장시호 박살나잖아요. 네. 바로 장시호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장시호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한동훈이가. 네. 증거 조작으로. 이 혐의로. 그 장시호 감옥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장시호가 거기서 뭘 떠들어 봐야 지금 저 대장동 애들 잡듯이 다 거짓말이라고 질러버리고.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을 한동훈이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었는데 장시호한테 덮어 씌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포렌식 과학적 기록으로 거짓을 다 밝혔는데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지. 그럼 누구 한 명한테 덮어 씌워야 되는데 장시호가 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이게 황당한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항소하는 주체가 법무부란 말이에요. 기관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책임질 일이 근데 없어져 버리네요. 항소장에 이름이 법무장관 한동훈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다도 한동훈 개인이 책임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장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 우리는 일단은 그 소송 주체 한동훈으로 규정하고 있고 네. 장시호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자기 시켰다고 이제 뭐 질러대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런 정황 증거들은 수두룩한데 한동훈이 장시호에게 시켰다라는 이제 그 직접적인 증거 가지고 얘기하겠죠. 녹취 있냐 뭐 까봐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은. 그러니까 장시호한테 덮어씌우고 요거를 문을 여는 계획이라고 봐요. 장시호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언론에 대고 오픈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언론이 받아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시호는 지금 여기 오면 안 돼요. 네. 여기 오면 이미 여기서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떠들면은 아마 다 아무런 그 영향이 없을 거고 여기 나오기 전에 봉주기랑 같이 미리 터뜨려야 되는 거죠. 네. 일단 1차로 봉주하고 녹취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봉지욱은 어떻게 처리했냐 한동훈이가 검찰이 완전히 지금 그 봉지욱이 지금 대장동 문제로 박살이 나는데 네. 이 대장동을 전부 다 이 봉지욱이 한 게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신앙림 위원장의 녹취를 받아서 뉴스타파 전체 팀원이 다 했어요. 근데 어제 JTBC가 봉지욱 실명을 걸면서 그러니까 봉지욱이 뉴스타파도 아닌 JTBC에 있었을 때 했던 기사예요. 네. 그 기사를 허위라고 JTBC가 규정한 다음에 봉지욱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그 기사를 올려놓고 자기들도 사과를 하고 나는 저게 정말 윤리적으로 심각한 게 봉지욱 편기자입니다. 봉지욱한테 덮어 씌우는 거네요. 그 편기자가 언론사 특히 방송사 데스크하고 일반 인터넷 신문 데스크하고 차원이 다른 게 방송사는 방통심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네. 편기자가 쓴 거 그대로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럼 부장하고 국장하고 편집장까지 그건 3차 데스크를 보는데 이 모든 기사의 오류를 자기들 말로 오류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오류가 아닌데 오류라고 해놓고서 지들이 허위 보도했다고 치면서 이걸 봉지욱 한 명에게 완전 덮어씌우는 그 공격을 이제 가한 겁니다 이번 주에. 자 이렇게 봉지욱을 박살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내일이나 모레 봉지욱과 장시호가 이 기사를 쓴다 이거예요. 봉지욱 자체가 지금 이제 이 하나의 타겟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아요. 장시호 녹취 기사를 쓸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지욱은 완전히 무참히 박살내고 아마 지금 봉지욱도 아마 체포하고 구속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네, 네. 그리고 장시호는 요 함정을 파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끝장내는. 네. 그래서 이 수법을 쓰고 있다 한동훈이가.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신 분 혹시나 또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장시호와 봉지욱 기자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봉지욱 기자에게 이 태블릿 PC 조작 관련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니까 법무부가 먼저 장시호를 인터셉트한 겁니다. 인터셉트해서 항소 재판에 2심 재판이죠. 2심 재판에 증언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봉지욱 기자와 장시호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거 이전에 먼저 사전에 단도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장시호를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장시호가 여기에서 한동훈과 법무부 등에 의해서 회유되어서 또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 태블릿 PC 조작이라든가
증거 조작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장시호가 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변희재 대표가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봉지욱 기자는 지금 대장동 밀미 삼아가지고 완전히 묵사발 내면서 지금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 예, 이 봉지욱 기자 이야기는 그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2013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2013년이죠. 이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왔을 때 조우영 씨라는 이 대출 브로커가 왔을 때 윤석열 과장이 커피 타줬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봉지욱 기자가 제대로 그 보도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여권에서 터뜨린 겁니다. 이게 와 정말 나쁜 놈들인 게 아니 언론사의 허위 기사라는 거를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야. 김만배라는 지금 브로커 기자가 조우영이라는 대출 브로커하고 상의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받아 먹었어요. 그 대출금으로 시작된 게 대장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사건을 이제 검찰이 수사하니까 그 검찰의 수사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이의 깐부 형님인 박영수를 변호사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덮었어. 네. 네.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검사가 덮었어. 이거 팩트예요, 팩트. 이거 어쨌든 박영수가 덮은 건 사실이에요. 덮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수사가 무혐의 나와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뭘 가지고 시비 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조우형이 박영수한테 들었을 거예요. 박영수가 이제 윤석열은 지 동생이니까 자기 의뢰인이고 조우형은 한 몇 억 받아먹었을 겁니다. 아 가서 그 성렬이한테 대충 커피 한 잔 받아먹고 오면 끝나. 수사 안 할 거다. 그 얘기를 김만배가 듣고 얘기를 했고 나무기가 얘기한 건데 실제 조우형이는 가서 커피는 받아 마셨는데 윤석열이가 탄 게 아니고 네. 딴 검사가 타준 커피였다. 네.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정치 공작으로 길게 뛰고 있어가지고 체포하니 구속시키니 핵심은 사건이 무마됐다는 거거든요. 커피를 누가 탔던지 씨가. 그렇죠. 이제 아 진짜 이런 건 정말 참 이게 황당무계한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박영수는 변호사, 윤석열은 수사, 그다음에 조우영은 이 수사 변호를 의뢰한 브로커, 대출 브로커가 갔는데 커피를 타 마셨던 어쨌든 간에 수사는 끝이 났지 않느냐. 수사를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조우영도 수사 받은 바 없다. 네네. 그걸 또 가져가는데 수사를 받은 바 없다는 얘기는 수사 안 하고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덮은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 그래서 수사하고 덮었다는 게 또 허위 사실이네. 네. 그런데 지금 봉지욱 기자를 압박하는 것은 커피 타준 적이 없다. 조우영이 윤석열 만난 적이 없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박모 검사가 타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수사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영수는 성공시킨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로서. 그 사실은 분명히 있고 그게 본질인 겁니다. 자, 이 사건은 2011년이었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결국 이게 재수사돼가지고 처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감옥 갔죠. 감옥 나중에. 갔어요. 예. 3년 4년 뒤에 결국 재수사 들어가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박영수가 거래해가지고 덮은 사건 불법적으로 덮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장동 특검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타잖아요. 12월 달에. 네. 이걸 왜 지금 난리법석 치냐. 이 특검에서 이거 건드릴까 봐 요거를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찍어가지고 이거 건드려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이 목적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대장동 수사에서 불법 대출 부분을 수사 못하게 막으려는 거. 두 번째는 봉지욱이랑 장시호를 박살내려는 거. 아, 봉지욱이 타겟이 됐네. 완전. 근데 JTBC는 진짜 비겁하다, 그죠? 제가 자기 회사 기자로서 했던 일인데 이걸 보호를 안 해주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무한 베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기사가 10개다, 11개가 들어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사하고 신문지면은 이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기사가 10개다 그러면은 11개 절대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가 철저히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로. 아까 말한 대로 방통심의가 있어서 봉지욱이 그 윤석열이가 커피를 탔대 안 탔니 실제로 커피를 탔다고 주장했던 막 김만배 나무기 관련 직원이니까 조우영이 아니라 그래도 쓸만한 기사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편집장이 누구였어? 그때 손석희가 편집사장이었는데 왜 손석희한테 책임 안 묻고 퇴직한 봉지욱이를 박살을 내버리면서 대신 사과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거 봐라. JTBC도 봉지욱의 범죄를 인정했다. 봉지욱을 구속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겁니다. 변희재 대표와 제가 술겜 광고를 한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하는 와중에서 시범적으로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는 부차적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야, 재밌어지네요, 갈수록.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이미 나가 있겠죠.
저희가 한 2달 작업해서 일본 산케이 신문사에 해외판에 영화 1화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특집 보도가 지금 실려 있을 거예요. 산케이 해외판에다가. 네. 저희가 그거를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윤석열이가 일본에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수층에. 네. 그러니까 산케이가 일본 보수 신문사 아닙니까? 음. 독자들이 야 윤석열이 일본에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니네들 윤석열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 때문에 한 2달의 시간이 끌다가 결국 보도를 하기로 결정해서 보도가 지금 나간 상태가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번 과정에서 야, 이 일본 보수층이 윤석열에 대한 정말 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정말 통과시키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냐 결국에는 이 책. 저희가 강력히 이 책에 완전히 이 두 놈의 얼굴을 갖다 박아놨고 조작했다라고 문구를 썼고 이 책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단 한 건의 이 소송이나 정정 항의 전화도 안 왔다. 그럼 한동훈이가 그렇게 조용한 인간이냐? 지 이름만 걸면 그냥 길길이 뛰고 그냥 고소고발에 압수하는 인간이 일본 애들도 이거는 이상하다. 아, 이정 만약에 기시다 관련 범죄행위를 이렇게 썼다고 난리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걔네들은.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있었고 얘들 일본은 어쨌든 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언론인이 제가 감옥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허위 사실로 감옥을 갔다 와서도 또 주장하고 있다는데 처리 못 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관철시킨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일본의 진보 매체가 이제 노려보고 있죠. 네. 우리는 원래 이제 진보 매체의 라인이 없어요. 보수 매체만 해서 일단 산케를 접하는데 일본의 진보 매체들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없으니까 이걸 노려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국 매체하고 접촉을 시작했어요. 중국 매체. 네. 이거는 우리가 일본 매체에 작업한다 그러니까 이 중국 매체 통이 한 명 소개를 해줘가지고 중국의 정말 이 CNN 유명 앵커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네. 아마 중국 매체에서는 그냥 대대적으로 이거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지금 다 막혔거든요. 네. 물론 지금 MBC가 지금 좀 따라서 취재하는 거 있지만 솔직히 MBC가 취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매체, 중국 매체, 미국 매체가 따라붙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터진다. 이미 아마 지금 이 산케이 보도가 나갔을 테니까 터져 나갈 거고. 다만 내가 여기서 이제 산케이도 그렇고 이제 다른 해외 언론사들이 지금 당신들이 말한 이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가 명확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한겨레, 경향, 뭐 MBC는 왜 가만히 있냐? 네. 내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 거기다가 그 해외 매체에다가 왜 가만히 있냐? 답을 못 하겠어. 근데 외신에 나온 것을 또 국내 언론이 원래 많이 봤잖아요. 그 산케이 거는 정말 많이 받는 게 산케이가 지금 얘기하는 재팬 포워드라는 건데 네. 산케이를 해외에서 보고 인용하라고 만든 매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케이 인용했다 그러면 거의 재팬 포워드를 인용하거든요. 왜냐면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네. 영어로 다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요일날 나갔는데 한국 언론이 인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거의 한 A4로 3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 조작을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본의 산케이 하면은 거의 3위 정도 하는 매체인데 네. 일본 매체는 올라가 있는데 한국 매체가 하나도 이거 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매체는 하나잖아, 하나 따지면은. 그걸 때렸는데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 거고 어쨌든 MBC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무지하게 압력이 들어오겠죠. 아니 근데 지금. MBC나 이런 데도 부담은 덜하겠네. 외신에 나왔던 거는 우린 긁어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이 봉죽 같은 이제 기자가 승부하는데 데스크가 하고 이동관이 막으려고 해도 외신이 나가기 시작하면 훨씬 부담이 적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 태블릿과 이제 장시우 그다음 참 봉지욱 기자가 힘든 상황에 놓였네요. 이야기는 자기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다가 쓰러질지언정 숙이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기자가 이 정도는 돼야죠. 네. 자, 우리 봉지욱 기자도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